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배현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이 휴대용 뇌영상 장치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만들어 왔고요. 이 디바이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의 심장은 이게 뛰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근데 간은 움직이지 않는데도 우리가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뇌는 우리 몸과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화학적인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을 때 멀쩡하신 분이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뇌가 동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가끔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 뇌가 정상에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보통 의식불명 환자들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의 반응은 기다려보자라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동작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뇌가 동작하는지 알 수 있는 기능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펑셔널 MRI를 하는 걸 이용하는 것과 PET 머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생명 유지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이 여기 계속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잠깐만 쓰는 디바이스이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으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제가 만든 디바이스는 굉장히 작고 편리한 그런 뇌영상 장치입니다. 제가 만든 디바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뇌에서 하얀색 부분을 다 제거하게 되면 이런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의 2%의 질량이지만 우리 몸의 25%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 표면에는 주름이 많이 있죠. 왜 주름이 많이 있냐면 우리의 뉴런은 뇌 표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많게 되면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뉴런이 많아져서 인간만이 그런 뉴런을 표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름이 있죠, 인간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뇌가 동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뉴런이 동작을 하는 것인데요. 뉴런이 동작한다는 것은 뉴런에서 아주 작은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뉴런에서 전기가 나오려면은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죠.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았는데도 뉴런에서 전기가 나온다면 뉴런을 떼다가 발전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우리 몸은 뉴런에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할까 하면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은 혈액 안에 산소가 녹아들게 됩니다. 그 산소가 뇌에 전달이 돼서 우리의 주변에 동작하는 뉴런에다가 이제 산소를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뉴런이 동작을 하게 돼서 다시 말하면 우리 뇌에 혈관에 산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뇌가 각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뇌는 뒤에서 앞으로 진화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뒷부분하고 여기 부분까지는 인간과 동물이 똑같습니다. 원숭이도 볼 줄 알고요. 원숭이도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고등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모두 이 이마 영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마 영역이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뇌가 동작하는지 그 기능 영상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백열등을 손으로 잡았을 텐데요. 백열등 손으로 잡으면 이제 빨개지죠. 우리 몸에 피가 있어서 빨간 게 아니라 백열등에서 나오는 뻘진노초 파남보에 백색 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파장은 모두 흡수되고 장파장인 붉은색 영역대는 우리 몸을 잘 투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붉은색이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두개골 표면에다가 레이저와 디텍터를 어레이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빛을 쏘게 되면 그것이 산란되고 그게서 그 뇌 표면을 통과해서 나온 다음에 그것을 디텍터가 디텍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산소를 가지고 있는 피와 산소를 잃어버린 피의 어떤 근적외선 영역대, 근적외선이라는 것은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것입니다. 파장이 더 긴 파장에서의 흡수도를 말하는 건데요. 즉 산소를 잃어버린 검붉은 피는 흡수가 많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열등을 잡았을 때 내 몸에 산소가 없으면 덜 빨갛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제 어레이로 레이저와 디텍터를 달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뇌영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술이 알려진 지는 20년이 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히다치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이렇게 생긴 기계고 가격이 한 1억, 10억 정도 되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제 옵티컬 파이버가 연결돼 있고 해상도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제가 만든 기계는
이제 어떤 반도체 기술과 각종 통신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굉장히 간편해서 머리에다 쓰고 태블릿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내 영상이 나오는 그런 기계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해상도는, 이 기계는 MRI보다 해상도가 100분의 1인데요. 저는 MRI와 거의 비슷한 해상도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그 무게는 커피 한 잔의 무게고요. 가격은 이런 기계에 비해서 3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그렇게 큰 디바이스를 작게 만든 이유는 거기는 일렉트로닉스를 원칩으로 직접화시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처럼 펌웨어를 집어넣고 와이파이 모듈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전송된 신호를 받아가지고 태블릿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론 빅데이터 어큐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볍고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포터블 내영상 장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컨벤셔널한 그런 히다치에서 만든 것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거의 원 오더 정도 좋아졌고요. 제가 해상도가 픽셀 사이즈가 4mm by 4mm입니다. MRI의 픽셀 사이즈는 3mm by 3mm고요. 히다치가 만든 건 3cm by 3cm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훨씬 좋고, 또한 MRI에 비해서 제가 만든 디바이스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MRI는 여러분도 찍어보면 알겠지만 한참 뒤에 종이 한 장을 주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디바이스는 실시간으로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뇌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길래 수학 문제를 푸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그런 테크놀로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제 히다치도 이런 줄이 있는 그런 불편한 줄을 없애고 당연히 싶었을 텐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서울대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줄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줄을 없애기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뇌에서 신호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빛의 세기의 변화량이 1피코와트 정도 됩니다. 피코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집에서 쓰는 전구가 1와트짜리 전구라면 너무 어두운 거죠. 근데 빛의 세기의 변화량이 뇌를 통과하고 나면 1피코와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신호가 작아가지고 어떤 전깃줄이라도 있으면 주변에 있는 그게 안테나가 돼서 라디오 신호를 픽업하는 게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깃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히다치가 만든 거는 이게 사실 전깃줄이 아니라 옵티컬 파이버예요. 그래서 기계 밖으로 나오는 거는 전기적인 게 하나도 없이 옵티컬 파이버만 나오게 돼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신 모듈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듈 결합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모듈 안에 반도체하고 시그널을 다 증폭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길이를 전송하기 적합한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 어셈블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컨셉추얼리 보게 되면 이제 레이저와 디텍터의 어레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레이저가 동작할 때 보면은 이제 컨셉추얼리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고해상도를 얻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영역에 뇌 활동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영역을 측정하는 페어가 소스하고 디텍터, 레이저와 디텍터 페어가 굉장히 여러 번 측정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뭐랑 똑같냐면 CT 보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CT는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이게 각도를 틀어가면서 계속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는 해상도가 안 좋지만 CT는 해상도가 좋아지는 것처럼 고해상도를 얻게 되는데,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해상도를 얻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토모그래피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레이저와 디텍터가 많아야 되고, 사실 전기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져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크로 어셈블리와 그리고 반도체로 직접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는 이제 레이저와 디텍터를 봤을 때, 레이저가 있고 디텍터가 있을 때, 만약에 이제 모든 레이저가 켜져 있으면 이 디텍터 입장에서 시그널을 받았을 때, 만약에 시그널 세기가 변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뇌가 활동했는지 이쪽에서 뇌가 활동했는지 이쪽에서 뇌가 활동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다치 같은 회사가 만드는 거는 이거를 켰을 때 나머지를 끄고 그다음 이걸 켜고 이걸 순차적으로 켜야 되는데요. 히다치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와 디텍터가 어차피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하나씩 키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반해 저는 이게 레이저와 디텍터가 굉장히 덴스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켜지게 되면 자기 차례가 들어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 해상도가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모든 레이저가 가만히 보면 켜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깜빡깜빡하는데 깜빡거리는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른 패턴이 깜빡거리는 거를 보고 이 디텍터는 이제 어떤 패턴으로 깜빡거린 게 어느 정도의 이제 시그널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사실 이 방식은 CDMA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래서 CDMA 방식이 이제 제가 만든 반도체 안에 직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디바이스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머리에다가 쓰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고개만 숙이는데도 이제 어떤 시그널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됐는데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냐고 여쭤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우리 인간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심장 위에 있는 모든 정맥에는 판막이 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뿜어 올리고 그다음에 중력으로서 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맥은 혈압이 세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요. 그런 다음에 모세관에서는 모세관 현상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정맥은 그 혈압이 낮은 데다가 낮기 때문에 또 판막이 없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면 정맥에 있는 피가 그냥 쏠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즉 뇌 표면에 있는 이런 두꺼운 정맥 피가 한쪽으로 이제 수그리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피가 모이게 되는 거죠. 피가 모이게 되면은 산소량도 달라지게 되니까 마치 빛의 세기가 변화해가지고 브레인 액티비티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면 얼마만큼 블러드가 시프팅하는지를 그거를 알아내는 그런 공식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얼마만큼 고개를 숙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6축 자이로 센서를 디바이스에 장착을 해가지고 고개가 숙으면서 피가 쏠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아르티팩트를 제거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거에서 얻은 영상을 의사 선생님들은 MRI 사진 찍어놓은 거에다 붙이고 싶다. 근데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태블릿에 있는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동공의 위치와 귀의 위치를 보고 이제 그 정확하게 어디다가 디바이스 썼는지 알아내는 그런 이제 포토그라메트리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디바이스 가지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박사과정 학생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암산으로 풀고 있을 때 뇌 영상인데요. 하얀색과 파란색은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를 푸는데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의 뇌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의 하얀색과 파란색에 있죠. 그래서 뇌 사용은 거의 없고요. 그러다 이제 두 자리 한 자릿수로 난이도가 약간 상승했고 약간 푸는데 약간 어려워하는 걸 잠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홀수를 짝수보다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짝수는 머리를 거의 안 쓰고 풀었고요. 이제 이 문제는 약간 이제 로드가 또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자리 바이 두 자리로 넘어가는데요. 이 문제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뇌가 로드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힘들어합니다. 또 오래 걸리죠. 그래가지고 똑똑한 학생일수록 뇌 로드가 적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로드가 훨씬 적게 걸린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그 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뇌에서 뇌경색이 찾아왔을 경우에, 이제 글로벌한 뇌경색이 찾아왔을 경우에 오른쪽 방구에 뇌출혈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 경우는 뇌경색 환자가 내원해 가지고 막혀 있는 혈관을 뚫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하이퍼퍼fusion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의 혈관 협착이 되는 경우,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돼지를 통해서 실험을 한 건데요. 돼지 심장을 먹게 한 다음에 지나 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뇌에 산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본 건데요. 심장이 멎는 순간 산소를 가지고 있는 피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선 심장에다 자극을 줬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뇌에 산소를 가진 피가 전달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산소를 가진 피의 농도가 쭉쭉쭉 증가하다가 이 포인트에서 돼지의 심장이 돌아오면서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CPR을 할 때 전혀 피드백이 없이 그냥 CPR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CPR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뇌경색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런 테크놀로지가 유효하겠다 해가지고 저희 디바이스의 폼팩터를 바꿔서 어떤 뇌경색이라든가 그런 뇌 손상 부위에다 직접 이런 패치를 붙이고 이제 베드사이드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폼팩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는 이게 휴대용이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거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의 그 혈관계와 신경계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머리에다 쓰고 이제 있다가요. 이제 안정 상태에서 앉게 됩니다. 앉게 되면은 어떻게 되게 되면은 요 머슬이 컨트랙하면서 혈관이 눌려 가지고 피가 머리에 더 많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머리에 더 많이 전달이 되면서 산소량도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게 되면은 피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피를 당기게 되죠. 당기게 되니까 전체적인 피량이 줄어들면서 산소량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머리에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오토 레귤레이션 작용이 갑자기 동작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피를 뿜어가지고 머리에 올리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본 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앉는 순간 피의 양이 증가했다가 일어서는 순간 피의 양이 뚝 떨어졌다가 그러면 오토 레귤레이션 시스템이 동작을 하면서 피를 다시 뿜어 올리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은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는 물을 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머리띠 같은 형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의 폐부종이나 뇌부종 같은 거를 측정하고 또 피부가 얼마나 건강한지 피부에 있는 그런 물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이제 어떤 뇌진탕, 미국에 있는 미식축구팀에서 지금 뇌진탕용으로 지금 이거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스트로크 환자들 그리고 CPR 모니터링 시에 그리고 치매 그리고 의식불명 환자들이 정말 뇌가 동작하는지 그리고 교육 시장에서 정말 이 사람이 이거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관과 많은 병원 그리고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런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묻겠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센시티브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뭐 범죄자 거짓말 탐지기나 그런 쪽으로도 응용을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국가수랑 미팅을 몇 번 했고요. 거기서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하나 더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레이저하고 포토 디텍터가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포토 디텍터가 더 세밀한 레졸루션을 가졌을 때는 더 상세하게 그 뇌를 더 파악할 수 있는 건지. 네, 당연합니다. 네. 앞으로 그 레졸루션을 더 하이 레졸루션을 해서 네. 그 더욱더 고도화된 그 디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국부적인 고해상도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CCD 같은 거를 포토 디텍터 대신 CCD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어민 교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